이 시간에는 담보물건의 고체라고 하는 저당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우리 교재 131페이지가 되겠네요. 저당권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 업무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저당권, 유치권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요. 저당권은 등기하기 때문에 등기부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고요. 저당권은 담보의 고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과 질권은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점유를 빼서, 그래서 채권자는 보관 비용이 들고요. 채무자는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는 등기부에만 또는 등록부에만 기록을 하고 채무자가 물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 즉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입니다. 저당권자는 보관 비용이 들지 않고 채무자는 사용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너무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등기 등록할 수 없다면 저당을 설정할 수 없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첫 해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셔야 되지, 첫 해에 붙지 못하고 자꾸 2년 3년 미루게 되면 인생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저당 잡힌다, 그런 말 많이 씁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첫 해에 꼭, 금년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당권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증인이 점유 이전 없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다. 담보물권을 고체라고 했죠. 자, 저당권의 법적 성질은 일단은 계약으로 인한 약정담보 물건이고요. 물론 법정 저당권도 있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담보물권의 공통 성질 모두 같고요.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다 있다는 거. 아까 유치권에 뭐가 없다고? 물상대의성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매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때의 경매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되겠죠. 다만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은 없습니다. 저당권 성립, 일단 은행 가서 계약해야 되겠죠. 주로 은행이지 저당권자가 개인 간에 몇 억 빌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당권자는 은행이 채권자이고요. 저당 설정자는 일단 부동산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소유자, 토지 건물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 등이 저당 설정자다. 그런데 이 저당 설정자는 채무자인 경우도 있고 물상보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상보증인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 위에 보증 선다, 그런 뜻인데,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듭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그래. 근데 담보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내주시면 그분이 바로 물상보증입니다. 물상보증인, 물건으로 보증 선다. 채무자는 나이지만 그러나 담보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 아파트를 담보로 내주시면 그분이 물상보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앞으로 문제 풀 때 물상보증 그러면 아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분이 어머니는 안 됩니까? 되지. 형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나 어머니 담보 없는 경우는 맞고 형 동생 간에도 이게 담보 제공해 준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만만한 것이 부모님, 그 중에서도 명의가 있는 아버지다라고 예를 들은 것이니까 물상보증인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상보증인과 나중에 배우게 될 제3취득자는 꼭 구분해야 됩니다. 제3취득자는 저당 채무를 떠안고 산 사람이거든요.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 나중에 또 한번 나옵니다. 저당권 등기해야 되고요. 문제는 저당권의 객체 중요합니다. 당연히 토지, 건물, 아파트, 자동차이죠. 그런 시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와 우리가 배운 것은 시험은 달라요. 그래서 꼭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당권의 객체는 반드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상권, 전세권, 임목이 저당 객체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이에 반해서 지지전, 용의물권 중에서 지역권 안 되고 명의물권 안 된다. 얘는 등기하지 않아서 안 되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목은 저당권이 객체가 되어도 지역권과 명의방법은 저당 설정할 수 없다. 특히 임목, 서 있는 나무라고 써 있지만, 그러나 뭐 나무는 더 서 있는 것이지만 임목 등기부에 등기한 20개 집단 임목이랍니다. 임목, 이런 임목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산에 임목이 우거졌다, 이런 임목이 아니고 이렇게 쓴다는 거, 임목. 제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고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임목은 법률 용어로서 임목 등기부에 등기한 20 집단을 임목이라 한다는 거. 자, 피담 채권 정말 어려운 개념이죠. 담보 잡혀진 채권, 담보 잡혀진 채권이란 뜻인데, 피담 채권은 우리가 많이 읽어서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자꾸 피담보 채권이 뭡니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담보 잡혀진 채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피담보 채권은 보통 돈입니다. 금전 채권.
그러나 금전 채권이 아닌 즉 특정 인도 채권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채권의 가격을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경매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피담보 채권 뜻이 담보 잡혀진 채권이라는 뜻이고 금전 채권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을 있는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된다는 거. 한 개의 채권의 일부를 담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는 한 개의 저당도 가능하고요. 장래 채권도는 조건부 채권도 저당 잡을 수 있고 특히 나중에 배우지만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도 가능합니다. 즉 근저당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은 담보 잡힌 채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법정 저당권입니다. 일반 저당권은 계약하고 등기하죠. 이것은 법에 정해진 저당권 그런 뜻이 되겠고요.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지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기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 저당권의 성립 시기는 압류등기한 때라는 거. 이 법정 저당권은 조문만 한 번 정도 보시면 돼요. 토지 임대인이 땅을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지류를 안 낸다. 그것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변제기를 지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기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이때 저당 성립 시기는 압류등기를 한 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